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도 상승으로 마무리. 사실상 이게 아주 찔끔찔끔 오르는 이런 장이 원래 미국 주식의 본 모습입니다. 찔끔찔끔 오르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큰 비중은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중은 시총이 큰 빅테크 종목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비중은 코인이나 단기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테마주로 사팔사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해. 코인이나 중소형주를 큰 비중으로 하고 지수는 지겨워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에 1년을 결산했을 때 중소형주나 코인으로 했제 그랬제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지수를 묵직하게 인내심 있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익률을 압도한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코인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해야 되며 장투를 하기에 부적합하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러한 패턴은 여전히 반복될 것이며, 포트의 구성을 반대로 하신 분들은 그때도 여전히 껄껄껄껄 하면서 왜 그때 지수를 장투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있을 겁니다. 공포지수는 26. 드디어 이제 익스트림 피어를 벗어나서 피어로 들어왔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12월도 초순이긴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12월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뉴트럴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뉴트럴에서 이례적으로 부분 익절을 하면서 따뜻한 연말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 파는 거 아니고 부분 익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현금 확보를 한다. 푸드앤콜 옵션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죠. 0.66. 어느덧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푸드앤콜 옵션이 0.60 정도, 개인적으로 60이 올지 모르겠어요. 6 초반대 0.61이나 0.62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슬슬 부분 익절을 다시 실시하면서 현금 비중을 다시 채워 놓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패닉셀을 하면서 부분 익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야 된다. 최소한 여기서 공포에서 매수는 하지 못했더라도 패닉셀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습니다. 주식은 끝없이 오르지 않고 끝없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때는 매수가 아니라 부분 매도, 주식이 내릴 때는 장기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장기 추세가 유지되는 추세 지지선에서 초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증시가 이렇게 장기 추세가 이렇게 꺾인다. 주봉의 추세죠. 주봉의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이때는 중장기 물량도 매도를 고려한다. US100 나스닥 기준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중장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잖아. 주봉의 추세가 여전히 상방이잖아. 그런데 이때처럼 주봉의 추세가 이렇게 상방인데 이렇게 꺾이는 이런 초입에서는 도망가야지. 이때는 도망가야 된다. 항상 모든 차트는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나스닥의 주봉은 3주간의 하락을 뒤로한 채 약간의 반등을 꾀하려 하고 있다. 본래 메인 상승의 채널인 이 파란색 음영 안으로 들어올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봤을 시 여기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양새이나 일단은 일봉의 5일선을 돌려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게 들어와주면 참 좋을 텐데 현재 여기서 시원하게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5일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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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올랐다가 5일선 터치 하겠지. 계속 이렇게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좀 버틴겨 봐야 되겠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의 2평 여기를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터치를 하는 것은 이렇게 괜찮아요. 터치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오늘도 다시 4시간 봉의 2평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는 건 괜찮아. 근데 터치하고 나선 이렇게 계속 올라줘야 된다.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수 상품은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다. S&P 스파이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 S&P가 진리죠. 변동성은 작으나 안정적인 투자처다. 결국에는 이 스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란하고 막 개생쇼를 하지만 결국에는 연봉이 마이너스다. 1년 동안 코인 유튜버 말을 듣고 생쇼를 했지만 결국에는 1년이 마이너스다.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나스닥 QQQ는 1년 동안 21% 상승, S&P 스파이는 16% 상승. 결국에는 코인 유튜버들의 감언이설, 새치의 혀, 사기꾼, 그 말에 홀라당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25년을 무일푼 또는 마이너스로 마감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더 CJ 말대로 지수 상품의 비중을 포트에 크게 가져간 사람들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25년을 적절한 수익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포트의 구성을 반대로 하는 것은 지능이 부족한 것이다. 테슬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약간의 좀 큰 상승,
트럼프의 로봇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메인 상승의 채널을 돌파해준 굉장히 좋은 캔들이 발생. 그러나 아직 21선을 상방으로 돌리진 못하고 이렇게 좀 평평하게 만들었다. 나스닥 지수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한 요 지점 정도가 현재 테슬라의 지점이 아닌가. 좋은 캔들이에요. 지리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줬다는 것은 뭔가 추가적으로 갈 의지가 있다. 이 매물대 굉장히 좀 악성 매물대를 돌파해 주려는 의지가 있다. 25년의 마지막 상승 채널을 그어본다. 메인 상승의 채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의 구간에 진입을 하는 첫 번째 날. 그렇다면은 이제 메인 상승 채널을 따라서 상승 컨펌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오르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파동을 그리면서 오를 것이다. 오늘 밤에 만약에 다시 한번 눌림을 주었어. 한 434달러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상승 채널의 하단선이다. 매수를 받아도 괜찮을 가격. 물론 이런 단기 추세의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 적절하고 긴 고뇌를 겪으면서 이러한 지점 또는 이러한 지점에서 매수를 받았던 중장기 스윙러들은 견딘다. 남았을 때 테슬라와 이별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 정치 테마주, 로봇 테마주, 나스닥의 인버스, 테슬라의 상승 추세 컨펌을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힘이 없는 모습인데 나스닥이 올라주려면 엔비디아가 올라줘야 되는데 내려오고 있는 21선을 맞고 떨어졌다. 보통 이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평선이 꺾이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일단은 한두 번 정도는 떨어져요. 그리고 이평선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반등을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돌파하고 지지 상승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엔비디아는 횡보를 통해서 이평선을 평평하게 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재미없을 확률이 큰 거죠. 그러나 엔비디아가 이평선을 피고 뭔가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주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나스닥의 라스트 댄스 고점이 나온다. 그게 올진 않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 없이도 좋은 무빙을 보여주면서 초장기 저항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이제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점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 부근은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주봉상 최고점. 그러나 속슬은 괴리율을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모습. 괴리율로 줄어든 거죠. 일단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리고 속슬은 여차하면은 매도를 해도 되지만 볼리저밴드 상단까지 현재 한 49달러 정도까지 목표가를 올려본다. TQ도 계속 나스닥 지수와 함께 이 메인 상승의 채널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TQ가 메인 상승 채널에 들어오고 나스닥 지수도 메인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은 산타랠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지수가 이번에도 다 이겼네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긴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남았다고 하면은 압살하는 거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 유인원들은 지수 상품은 일단 기본 장착을 해라. 마소는 어제 좀 악재가 또 나오면서 요즘 빅테크 쪽에서 메타, 넷플릭스, 마소까지 번갈아 가면서 악재를 터트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걸리는데 일단은 마소는 어제 악재가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했다. 굳이 지금 마소를 투자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01선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이면은 여기서는 201선 기준으로 이탈하면은 손절, 지지받고 상승하면은 홀딩, 그런 식으로 201선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제 악재가 터졌는데 어제 바로 매수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차트를 볼 줄 모르는 것이며 주식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며 나는 하수라고 인정하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수는 내렸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받는 지지선에서 손절가를 잡고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매수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지 분할매수 이렇게 하면 뭐해. 평단은 낮아지겠지. 그러나 손실금은 커져간다.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아라. 201선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려면 하고 안 오면은 그냥 놓아주는 거고. 아마존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마존을 매수할 의향이 없다. 아마존은 이평선이 꺾이고 있다. 꺾이는 초입이다. 굳이 매수할 필요 없다. 충분히 조정받고서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메타는 올리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수급 차원에서 메타의 수급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이평선이 평평해지고 있다. 물론 평평해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내릴 수도 있지만 평평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길을 모으는 형국이 아니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가
하락 추세선에 상단을 터치하면은 물량은 좀 줄일 생각이에요. 넷플릭스 사요나라. 스슬라 WM입니다. 주말 영상마다 좀 말씀드렸는데 고액이신 분들은 좀 재미없더라도 WM을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한 요 지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매수의 시기는 좀 지났다고 볼 수가 있으며 여기서 잘 매수했다고 한다면 좀 변동성을 견디고 홀딩을 재미없게 해봐야 될 구간. 솔라 엣지입니다. 솔라 엣지가 오랜만에 이제 121선을 터치했습니다. 현재 굉장히 큰 상승의 채널을 그리면서 길게 보면은 우상향, 짧게 보면은 지옥이죠. 121선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이평선을 모으면서 바로 이때죠. 25년 6월 24일 이평선이 우상향 턴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상향을 시작하고 얼마 전에 매도의 구간을 한번 주고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솔라 엣지의 현재 추세는 매우 좋지가 않지만 솔라 엣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회라고 보고 있다. 왜냐? 모든 이평선들이 꺾이면서 방향을 상방으로 틀었기 때문이다. 물론 121선이 무너지면은 201선까지 내려오겠지. 그러면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볼게요. 주봉상 일목균형표의 그 미친 구름대를 드디어 벗어난 지점. 솔라 엣지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내년까지도 본다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솔라 엣지는 길게 볼 사람만 접근해야 된다. 코어 위브 역추세죠. 전형적인 역추세 매매. 단기적인 데드캣 바운스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 일봉의 이평선은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고 있지만 4시간 봉의 이평선은 살짝 트는 초입이다. 물론 이렇게 이평선이 틀었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단기로 보고 약간 접근 가능한 차트. 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비도 적정 매수가는 한 14달러 초반대 정도 약간의 미세하게 틀고 있다. 오클로도 마찬가지. 오클로도 약간의 미세하게 틀고 있다. 오클로의 적정 매수가는 90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리프트 약간 눌러주면은 매수의 찬스가 될 수가 있다. 가격은 점점 올라가긴 하지만 한 21.6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리프트를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LYFX 리프트 2배도 있습니다. 애플로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4848 가능한 유동성이 들어오는 구간. 테더의 도미넌스, 테더 아직은 상승 추세 상단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맞고 오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탈해야 오늘자 기준으로는 5.8% 정도 요 라인 이탈을 해줘야 이제 코인의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의 마지막 탈출 자리, 그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서 또 테더의 도미가 지지하고 올라가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의 상태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맞고 떨어지고 현재 맞은 상태. 여기서 이렇게라도 가면은 뭐 우상향으로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또 내리면은 정말 많이 좀 진이 빠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돌파하고서 하락의 추세 상단을 좀 돌파해주고 빠르게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자꾸만 여러 개미를 죽이고 있다. 슬픈 일이고요. 시즌은 끝났어요. 시즌은 끝났는데 마지막 주봉에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한번 맞고 헤드앤숄더 보여주고 사놔라. 모든 코인 유튜버들의 밥벌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코인 변동성만 요란했지 우리들의 자산 증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출은 지능순. 이더리움도 비슷한 맥락. 헤드앤숄더에 내려오고 있는 주봉 이평선 헤드앤숄더의 마지막 어깨자리 맞고 사놔라. 빨리 어깨 만들어주고 사놔라. 갈 땐 가더라도 탈출은 할 수 있도록 어깨만 만들어줘라. 그리고 차트를 전혀 볼 줄 모르고 희망회로만 밤새도록 24시간 굴리는 그런 개미들은 헤드앤숄더의 어깨에서 마지막 물량을 세력들에게 주고 사놔라. 진실은 차갑고 듣기 싫지만 현실은 더 차가울 것이다. 오늘의 일정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좀 오늘 또 중요한 지표긴 한데 좀 증시에 유리하게 나오는 결과는 약간 예상치보다 비슷하면서 높게 나와야 된다. 결국에는 올해 25년도 더 시저가 이겼다.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지수 상품을 포트의 높은 비중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투자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맨날 했제 그랬제 하면서 수익률 자랑만 하더라도 계좌가 너무 변동성이 크게 포트를 구성했다면 결국에는 이런 작은 조정에도 계좌가 썰려 나가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큰 비중은 지수에, 그리고 그 다음 비중은 빅테크에, 그리고 그 다음 비중은 단기 테마 중소형주에, 그리고 코인에. 반대로 하면은 이런 조정장에서 계좌가 썰린다. 멤버십 영상에서 매번 강조드렸던 말이죠.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 왜 그런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 쳐맞아봐야 알게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